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선곡 전략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금통에서 겹친 이 모두의 이벤트 데이를 맞아서 말이죠. 198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60선에 있다 1990 정도로 훌쩍 뛰어넘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몇 년 만에 최고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이 돼서 큰 타격은 없었던 가운데 무엇보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외국인이 강력하게 선물을 6,000개약 이상이나 순매수해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판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더 힘을 내는 것으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걱정했던 내마녀가 코스피의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도록 아주 슈퍼 썰매를 선물해준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 얘기 한번 들어보죠. 시황센터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는데요.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포인트 오르면서 198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6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기관 쪽에서 이끌어졌고요.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 전환한 가운데 오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연고점으로 지수를 이끌어놨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3,4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개인 쪽에서 4천억 원 정도 차익 실현 강하게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힘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오늘 장은 연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3.6포인트 오르면서 5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좁은 폭을 유지하면서 505포인트와 506포인트 사이에서 좁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는 반면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8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8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1139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6원 60전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장 초반부터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가 반등폭을 키워가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또다시 1130원대 후반까지 복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1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 1%대로 올랐고요. 금리 동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유지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LG전자도 2%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0.2%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올랐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CJ홈쇼핑은 7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은 약보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오이즈게임즈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다음과 포스코캠텍도 1%에서 2%대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도에 잠시 주춤했었던 IT주들이 기관이 다시 돌아오면서 상승세에 복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1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LG전자도 2%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3%대로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이끈 업종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은행주들인데요. 금리 동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KB금융이 1%대로 올랐습니다. 신한지주가 2%대로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가 5.6% 오르면서 은행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도 4%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이 이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가운데 조선주가 눈여겨보여졌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9%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7%대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조선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4대강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어제 통과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삼성물산이 3%대로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나란히 3%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2%대로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강세장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들 한 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까지 닷새째 오르면서 2%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달 들어서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도 7거래일 때 상승 중이고요. 기업은행부터 강원랜드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했습니다. 태평양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의 호재와 더불어서 4%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트상에 보이는 6대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옵션 만기의 충격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국내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총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는 떨어진 종목이 하나도 없었고요.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뛰고 LG화학, SK에너지, 포스코가 보합 수준인 것이 가장 낮은 상승률일 정도입니다. 상승했던 종목 수가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나 많았던 오늘 전문가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88포인트면 이게 얼마 만에 최고치입니까? 약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금통일이라든지 12월 만기일에 겹쳐서 아무래도 조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예상과 달리 장중 큰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연중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의 특징적이었던 것은 외국인이 사흘 동안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한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장 후반에 프로그램 순매수를 통해서 3천억 원이 넘는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었고요. 또한 업종 역시도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따라서 전기전자를 비롯한 은행 업종 등 대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IT 그리고 대형주가 크게 오르면서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이 오늘 코스피에 막판 스퍼트를 내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숨을 좀 크게 내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했었던 금통이 만기일이 겹쳤던 오늘장이 아주 멋지게 피날레가 장식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해외 증시 쪽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간밤에 있었던 뉴욕은 지표는 안 좋았던 것이 없었었는데 중국 긴축 우려에 되레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뉴욕 증시 쪽에서 나올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일단은 매주 발표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통해서 고용 지표를 개선해야 추이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43만 6천 건을 나타냈었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 42만 건으로 전주보다는 다소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보다는 좀 축소되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11월 셋째 주에 41만 건으로 급감한 뒤에 43만 6천 건으로 늘어났던 만큼 등록폭 자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추세상으로 지난 9월에 48만 건을 넘은 뒤에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고용의 개선세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의 추가 악화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전월치가 1.5%를 나타냈었다면 이번 주 10월 같은 경우에서는 0.7%로 도매 재고의 증가폭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매 재고 같은 경우 지난 3개월간 4.3%포인트 증가하면서 기업 경기에 대한 긍정론이 다소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대부분 품목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10월 이후부터는 재고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미국 쪽에 지금 좀 걱정은 사실 연고점에 또 바짝 붙어있는 3대 지수, 나스닥은 연고점도 경신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에 대한 너무 급등에 대한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뉴욕 증시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가격 급등을 나타내기는 했었지만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파르게 올라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절대적인 미 국채 수익률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낮은 레벨 수준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증시로 다시금 좀 눈을 돌려보면요, 1988포인트 이것도 88.96이니까 1989 거의 이제 2000포인트 한 10여 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은 이미 2000포인트에 갔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은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 원래 금요일장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또 중국에서 긴축 얘기도 좀 들리고요. 내일 오전에 파는 전략이 구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 연중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 충격 이후에 정상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회에서 정상화 단계가 나타난 것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최근 한 달간 그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회복 과정이 전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정상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서는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선호주인 IT를 비롯해서 건설과 화학, 철강 업종에 좀 더 관심을 넓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 업종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최근 11월보다 12월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순매수를 보여주는 부분을 봤을 때 건설업이라든지 화학, 철강 업종들은 강력한 확산 후보군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금융은 안 들어갈까요? 이 금융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여보세요? 네네. 이 금융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늘어나긴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금융 부분은 좀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그 부분은. 그래요. 이렇게 업종별로 IT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설학, 철강군까지도 좀 매기가 다시 확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좀 2000포인트에 거의 도달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별 확산도 그렇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거의 삼성전자, IT가 이끌어왔던 장이었기 때문에 최근 장이 말이죠. 이것이 중형주, 소형주 레벨까지 매기가 좀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좀 더 안정 성장을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경기 회복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된 이후에 확산을 좀 더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더 숫자로 확인이 된 이후에 중소형주의 확산이 더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네요. IT뿐만 아니라 건설학, 철강주도 관심을 갖는데 중형주, 소형주까지는 아직은 아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다른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그리고 내일장 준비에 대한 말씀은요. 대신증권 컨설팅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25일째 계속하고 있는 공장 점거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오늘 점거 농성장에서 장시간 회의를 열고 우선 점거를 해제한 뒤 사측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와 사측은 정규직 전환 등의 이슈를 놓고 곧바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제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으며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국의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불안이 남아있는 데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 커졌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6% 정도며 내년은 4%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한편 올해 소비자 물가는 2.9% 수준으로 상승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으로부터 NMD-1 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의심 환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최종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해외여행 경험 없이 병원에서만 장기간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의 새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세밑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만간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해 4대강 문제,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 FTA 등을 쟁점화하고 이를 정권 규탄운동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호 특임장관 등 여권의 주류 인사들은 오늘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예산국회 이후의 이슈를 개헌론으로 몰아갈 생각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금통위 모두 다 잘 지나갔습니다. 3년여 만에 최고치인 연중 최고점 1988.96으로 코스피는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내일 아침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IT뿐만 아니라 2천을 감안한다면 다른 업종 대표군에도 관심을 둘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